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겠다며 차가운 검사대 위에 몇 번이나 오르셨나요? 아니면 다가올 몇 년 안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들여 내 몸의 구석구석을 기계로 훑어낼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여 년간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손을 맞잡고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함께 기록해온 의사 김서연입니다. 제 진료실 창밖으로는 오늘도 대형 병원의 화려한 검진센터 건물이 보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에는 형용할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곤 합니다. 자식들이 쌈짓돈을 모아 보내준 귀한 돈, 혹은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아둔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손에 쥐고 마치 성지순례를 하듯 검진센터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고통스럽고도 솔직한 고백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그 화려한 검진 시스템이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소중한 남은 생을 갉아먹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원 로비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에는 103시대 당신의 건강을 완벽하게 통제하세요라는 매혹적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CT와 MRI,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PET-CT까지 한 번에 해결해준다는 그 패키지 광고는 마치 그 돈만 지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거대한 비즈니스의 장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병원의 수익을 걱정하는 의사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편에 서서 우리 사회의 왜곡된 검진 시스템이 가진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자 합니다. 의학적 통계에 따르면 특별한 증상이 없는 고령층이 받는 과도한 정밀 검사 중 약 30% 이상은 실제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 과잉 진단이며,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공포와 신체적 손상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수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차가운 병원 복도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검사실 안에서 기계적인 지시에 따라 숨을 참고 몸에 해로울지도 모를 조영제를 주입하며 떨고 있는 그 가녀린 어깨를 말입니다. 그렇게 얻어낸 결과지 한 장에 적힌 알 수 없는 의학 용어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지 저는 수만 번을 지켜보았습니다. 폐에 작은 음영이 보입니다.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사의 무심한 한마디는 그날부터 어르신의 밤을 빼앗아 갑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등 뒤에서 서성거리는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손주들의 재롱도 맛있는 음식도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수백만 원을 들여 사고자 했던 건강의 실체입니까? 저는 하버드 의대와 일본의 장수 연구소에서 발표한 임상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무엇을 더 찾아내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의 몸과 70대, 80대 어르신의 몸은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기계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조차 이상 신호로 잡아내고 병원은 이를 놓칠세라 추가 검사를 권유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노출과 심리적 타격은 계산기 위로 올라오지 않는 법이지요. 저는 2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정밀한 기계 사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눈을 맞추고 그들의 살아온 세월을 이해하는 따뜻한 대화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영호, 어르신, 순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검진의 함정을 하나씩 짚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검사를 받지 말라는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검사인지, 그리고 어떤 검사가 내 삶의 평화를 깨뜨리는 독이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돈과 시간을 들이더라도 훨씬 꼼꼼하고 제대로 된, 그러면서도 내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검진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의 숫자에 휘둘리는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스스로 아끼고 사랑하는 현명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의사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삶과 죽음, 그리고 진정한 회복에 관한 처절한 기록이자 연가입니다. 우리가 맹신해온 현대의학의 시스템 속에서 소외되었던 서민들의 건강권을 되찾아오고 불안이라는 어둠 속에 갇힌 어르신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드리고 싶습니다.
비싼 검사 장비가 주는 가짜 안도감 대신 내 손안에 쥐어진 소박한 습관들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진실의 문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남은 생이 병원 복도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거실에서 피어나기를 소망하며 저 김서연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길은 때로 험난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상식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검사 결과 수치에 가슴을 졸이지 않고 하루하루 주어진 생의 찬란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의사라는 권위의 외투를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막내딸처럼 혹은 믿음직한 친구처럼 진심을 다해 속삭이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노후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진실의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낡은 골목, 수십 년간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사랑하셨던 전직 초등학교 교장 김영호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82세라는 연세가 무색할 만큼 꼿꼿했던 그분의 어깨는 그날따라 힘없이 처져 있었고 평생 분필 가루를 묻히며 정직하게 살아온 그 투박한 손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손에는 45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찍은 화려한 프리미엄 검진 결과지가 들려 있었지요. 서연 선생, 내 폐에 괴물이 자라고 있다네. 이제 나는 끝난 건가? 어르신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지독한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화려한 광고에 마음이 흔들려 자식들이 준 용돈을 털어넣은 그날 이후 어르신의 평화로운 노년은 순식간에 잿빛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검사 결과지에 적힌 폐음영 발견, 추적 관찰 요망이라는 차가운 의학적 진단은 어르신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노년층의 폐에서 발견되는 작은 음영의 90% 이상은 암이 아닌 과거의 염증 흔적이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그 가능성을 따뜻하게 설명해주기보다 불확실성이라는 공포를 담보로 끊임없는 추가 검사를 제안하곤 합니다. 영호 어르신은 그날부터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가슴 속에서 시커먼 종양이 자라나 목을 죄어오는 환각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기침 한 번만 해도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에 식은땀을 흘리셨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조차 내가 죽으면 저 아이들을 누가 보나 라는 슬픔으로 바뀌어 보였습니다. 1년 동안 3번이나 이어진 추가 검사, 그때마다 지불해야 했던 수백만 원의 비용보다 더 잔인했던 것은 어르신의 영혼이 서서히 말라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1년 뒤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젊은 시절 심하게 앓았던 감기 후유증으로 생긴 흉터 조직일 뿐이라는 허망한 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1년을 빼앗긴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어르신은 아무런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이라는 이름의 과잉 진단 때문에 1년 동안 살아있는 시체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노인에게 행해지는 무분별한 추적 검사는 실제 생명 연장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면서 환자의 삶의 질을 50% 이상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영호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서 흘리신 그 눈물은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억울하게 도둑맞은 노년의 평화에 대한 통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계의 정밀함이 때로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르신의 구분 등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는 의사가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부산 영도 바닷바람을 맞으며 평생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다듬어 자식들을 박사로 교사로 키워낸 75 세박순자 어르신은 제게 아주 특별한 환자였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만 해도 시장 입구까지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자랑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제 앞에 나타난 어르신은 마치 가을날 마른 잎사귀처럼 힘없이 바스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발단은 국가검진에서 나온 아주 사소한 혈액 수치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수치가 기준치에서 단 1점, 2점 벗어났을 뿐인데 담당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고 불안해진 어르신은 여러 병원을 돌며 몸을 맡기셨습니다. 초음파와 CT를 찍고 결국 날카로운 바늘로 조직을 떼어내는 생검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염증을 잡겠다며 처방된 강력한 항생제 뭉치들이 순자 어르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년의 장내 생태계는 젊은이들과 달리 아주 섬세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강력한 항생제는 나쁜 균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소화력을 지탱해주던 유익균까지 초토화해버렸고, 그날부터 어르신은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배를 움켜쥐며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석 달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빠졌고 생선 괴짝을 번쩍 들던 그 억척스럽던 손마디는 이제 숟가락 하나들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고기 썩는 냄새가 나던 시장통에서도 꿋꿋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 몸에서 나는 양 냄새 때문에 죽고 싶소. 어르신의 절규는 제 가슴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칼을 들이댄 의료적 개입이 오히려 독이 되어 건강했던 한 노년의 삶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노인에게 처방되는 무분별한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 디에스비오시스를 초래하여 영양 흡수율을 60% 이상 저하시키고, 이는 곧 급격한 근감소증과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순자 어르신의 사례는 과잉 진료가 어떻게 연쇄적인 건강 파괴를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원래 문제가 되었던 수치는 아무런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잃어버린 체력과 무너진 마음의 평화는 어떤 약으로도 즉각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마른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의학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어야지 삶의 활기를 앗아가는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통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 송도의 푸른 공원을 매일 아침 산책하며 인생은 70부터라고 외치시던 70이 새 이명숙 어르신의 발걸음이 멈춘 것은 어느 날 받은 검진 결과표 때문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의사는 혈관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심어주며 즉시 스타틴 계열의 약을 처방했습니다. 명숙 어르신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약을 복용하셨지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 근육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계단 몇 칸만 올라도 허벅지가 후들거려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졌나 싶었지만 증상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져 결국 휠체어 없이는 문 밖을 나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노인학 연구기관에서 수십 년간 수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은 그룹이 저콜레스테롤 그룹보다 사망률이 30% 이상 낮고 치매 유병률도 현저히 낮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20, 30대 청년들에게나 적용될 엄격한 기준치를 어르신들에게 들이대며 약 복용을 강요합니다. 명숙 어르신에게 나타난 증상은 스타틴 약물이 노년의 근육세포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부작용인 횡문근 융해증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다 오히려 걷는 즐거움과 생의 활력을 지탱해주는 다리 근육을 녹여버린 셈입니다. 제가 약을 중단시킨 후 어르신의 통증은 서서히 사라졌지만 그 짧은 기간에 소실된 근육량을 회복하는 데는 1년 이상의 고통스러운 재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수치는 정상이라는데 왜 나는 걸을 수가 없었나요? 라고 묻는 어르신의 질문에 저는 현대의학의 기계적 처방이 저지른 과오를 대신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귀중한 원료입니다. 숫자의 노예가 되어 살아있는 몸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 우리는 건강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명숙 어르신이 다시 공원을 산책하게 된 날, 어르신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치보다 내 몸이 하는 말을 믿는 게 진짜 건강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전신 패시티 PTCT로 암을 뿌리 뽑으세요 라는 화려한 영상 광고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 검사는 마치 건강의 마법 지팡이처럼 홍보되지만 그 이면에는 노년의 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방사선 노출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한 번의 전신 패시티 촬영으로 우리 몸이 받는 방사선량은 일반 엑스레이를 수천 장 동시에 찍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이 방사선 폭탄을
면역력이 떨어진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단지 안심하기 위해 매년 받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누적된 방사선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유전자 변형과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에 의해 누차 경고된 바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확도의 함정입니다. PETCT는 포도당 대사가 활발한 곳을 찾아내는데 우리 몸의 염증이나 근육 피로, 심지어 검사 전날 먹은 음식 때문에 활성화된 소화기관까지 암세포처럼 밝게 빛나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가짜 신호 때문에 멀쩡한 장기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다시 CT를 찍고 조직을 떼어내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많은 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조영제 없는 복부 CT는 더욱 가관입니다. 조영제라는 물감을 타지 않고 찍은 복부 사진은 마치 안개 낀 밤거리를 찍은 흑백 사진처럼 흐릿하여 췌장이나 간의 작은 병변을 구별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검사를 위해 귀한 몸을 방사선에 노출하는 꼴이지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검사 후 갑작스러운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집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화려한 기계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차라리 경험 많은 의사의 손길이 닿는 복부 초음파를 믿으십시오. 초음파는 방사선 걱정도 없고 의사가 실시간으로 장기의 움직임을 살피며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훨씬 인간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병원의 화려한 마케팅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여러분의 선택만이 과도한 의료 비즈니스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르신이 제게 묻습니다. 원장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머리가 무거운데 뇌 MRI 한번 찍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간절한 눈빛 뒤에는 혹시나 치매가 아닐까, 내 머릿속 혈관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의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말씀드립니다. 뚜렷한 신경학적 마비 증상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두통이 없다면 예방 차원의 뇌 촬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지듯 우리 뇌에도 세월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 찍은 정밀 영상 속에는 미세한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뇌 조직이 조금 위축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80년 가까이 묵묵히 제 역할을 해온 뇌의 자연스러운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진단은 이 노화의 흔적을 병적 소견으로 둔갑시킵니다. 뇌혈관이 막히고 있습니다. 라는 의사의 한마디에 어르신들은 그날부터 불필요한 약을 한 움큼씩 드시기 시작하고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십니다. 심장 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흉통이 없는데도 패키지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관상동맥 CT는 노년의 몸에 엄청난 방사선 세례를 퍼붓습니다. 단 한 번의 촬영으로 가슴 엑스레이 200장에서 500장에 해당하는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층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예방적 심혈관 촬영은 실제 돌연사 예방률을 1%도 높이지 못하면서 방사선 유발 암 발생 위험만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심장 판막에 생기는 약간의 석회화나 부정맥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랜 세월 당신의 삶을 지탱해온 심장이 보내는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가짜 건강에 속아 정작 소중한 오늘 하루의 평안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2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지의 완벽함보다 오늘 아침 내 발로 걷고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듣는 실질적인 기능이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진정한 척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화는 정복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겸허히 수용하고 다독이며 함께 가야 할 삶의 한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대구 수성구에서 평생 나무의 결을 살리는 몫으로 살아오신 79세 정혜진 어르신은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매년 가장 비싼 종양 표지자 검사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받아오셨고 항상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암 수치가 낮으니 내 몸은 깨끗하다고 굳게 믿으며 자식들에게도 큰 소리를 치셨지요. 하지만 어느 날 시작된 소화불량과 복통을 견디다 못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위암은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매년 피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계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어르신의 그 절규 섞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양 표지자라는 것은 암이 세포 수준에서 활발히 증식하여 혈액 속의 특정 물질을 대량으로 뿜어낼 때나 감지되는 것으로 초기 암에서는 50% 이상의 확률로 정상 수치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암이 없는데도 염증이나 단순한 신체 변화로 수치가 높게 나와 멀쩡한 사람을 암 환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의 대규모 역학조사에 따르면 종양 표지자 검사만 믿고 정밀 내시경 검사를 소홀히 한 그룹의 암조기 발견율은 정기 내시경 그룹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혜진 어르신은 수치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인 불편함을 무시하셨던 것입니다. 피검사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결코 만능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한국인에게 흔한 암은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는 내시경 검사가 수백 번의 피검사보다 훨씬 정확하고 가치 있습니다. 어르신은 암 수치가 정상이라는 말에 안심하며 정작 중요한 내시경 검사를 몇 년간 거르셨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치라는 가상의 데이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숫자는 당신의 고통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차라리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내 몸속을 직접 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길입니다. 혜진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의학적 기술은 올바르게 쓰일 때만 약이 되고 맹신할 때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광주 북구에서 우체국 공무원으로 평생을 봉사하셨던 85세 조항섭 어르신은 제가 만난 가장 고독한 신사였습니다.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보청기를 끼면 늙은이 취급을 받을까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꾹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자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소외되었고 텔레비전 소리만 키우다 결국 거실로 나가는 것조차 포기한 채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셨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나만 두고 저 멀리 떠나가는 것 같아요. 어르신의 그 메마른 고백은 제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노년의 난청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문제가 아닙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난청을 방치할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급증하며 우울증 유발 확률 또한 70% 이상 높아집니다. 소리라는 자극이 뇌로 전달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급격히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항섭 어르신 역시 대화가 단절되자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기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억지로 보청기 센터로 모시고 갔습니다.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다시 듣게 된 그날, 어르신은 10년은 젊어진 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원장님,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아름다운 곳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정밀검사 결과지에서도 볼 수 없는 생명의 환희였습니다. 시력과 청력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둥입니다. 백내장을 수술하고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검진 세트보다 1년에 한 번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감각기관을 점검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소통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당신의 귀와 눈이 다시 열릴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2만 명의 환자를 치유하며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명약은 병원의 약국이 아니라 당신의 주방에 있다는 사실을요. 수백만 원을 들여 암을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3만 원짜리 가정용 혈압계를 사서 매일 아침 자신의 혈관 건강을 체크하는 정성입니다.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 없이 다가와 뇌졸중이라는 비극을 선물하지만 매일 기록하는 혈압 수치는 그 비극을 90% 이상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또한 비싼 단백질 보충제보다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삶은 달걀 2알과 따뜻한 두부 한 조각이 어르신들의 근육을 지키는 기적의 명약입니다. 노년의 근육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뼈가 보호되고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마시는 8잔의 물은 혈액을 맑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노년의 가장 큰 적인 탈수를 막아줍니다.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식후 40분간 동네를 산책하는 소박한 일상이 하버드 의대가 추천하는 그 어떤 당뇨 치료법보다 강력합니다. 저는 우리 센터 어르신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제일 좋은 의사는 병원에 있는 저 김서연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당신의 두 다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보약이나 화려한 검진 기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연이 준 가장 저렴하고 흔한 식재료들이 사실은 당신의 유전자를 깨우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햇볕을 쬐며 걷는 단순한 행위들이 차곡차곡 쌓여 당신의 노년을 철성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주방에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100년을 버티는 든든한 뿌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일상이 곧 당신의 수명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을 넘기려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건강의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숨을 길게 몰아쉬며 100세까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부드러운 살결을 느끼며 안아주고 따뜻한 햇살 아래 정원을 가꾸며 오랜 친구와 마주 앉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이자 승리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받기 위해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돈과 에너지를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소중한 순간들에 쓰시길 바랍니다. 여행을 떠나고 배우고 싶었던 노래를 배우며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 속에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하게 깨어납니다. 사회적 관계와 웃음은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외로움은 담배 15개비를 매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을 합창단에 가입하고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이웃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일상이 당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당신의 수치보다 당신의 웃음소리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는지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진료 기록입니다. 이제 공포라는 이름의 검진 패키지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는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노년을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주는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가짐과 작은 생활 습관 속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잠자리를 점검하고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빛나는 노년을 저 김서연이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식탁에 달걀 2알을 올리고 가정용 혈압계로 당신의 생명 리듬을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를 공포로부터 구해내는 구원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노년의 뇌를 젊게 만드는 숨겨진 식단과 운동법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눈부시게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